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젠 인간끼리 경쟁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경쟁이다 입니다. 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우린 끊임없이 상대방을 이겨야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경쟁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영업자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야 내 손님을 더 뺏어올 수 있으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사람끼리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요, 지금 놀라운 변화가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인간끼리 경쟁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이 시대에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대응을 넘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그 초밥 명인이 만든 초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죠. 그래서 저도 올해는 바쁘고 내년쯤에 일본 여행 가면 그 친구가 말한 그 초밥 명인을 찾아서 한번 비싸지만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내년이면 그 초밥 명인이 만든 그 맛있는 초밥을 먹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초밥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게 이제 초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초밥 기계들이 아주 일반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밥 명인들이 만든 그 초밥이 이제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밥 명인이 만든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맛있게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 이제 일본의 그 초밥 명인들이 하나씩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문, 제작, 서빙도 자동으로 됩니다. 턴테이블로. 그리고 설거지까지. 이제 직원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일본에 가면 그 친구가 먹었던 그 초밥 명인이 있던 그 자리에 이런 기계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4차 산업시대, 이렇게 초밥 명인들이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단지 이거는 극히 일부라는 거죠. 거의 절반의 이상의 일자리들이 이 기계에 의해서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위협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차 산업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직은 이게 용어가 낯설지만 실제로 우리 삶 깊숙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4차 산업시대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불과 한 12년 정도 남았는데 5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 10년 이내에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군들이 나오는데요. 택시기사, 어부, 제빵사, 패스트푸드 점원, 또 경기 심판, 법무사, 텔레메카터, 이런 직업들은 10년 내에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마이클 오스본의 고용의 미래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20년 안에 현재 직업의 47%, 거의 절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2022년 미국에서 사라져가는 직업 10개가 나와져 있어요. 우편 배달원, 계량기 검침원, 또 신문기자, 보석 세공인,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직업군들이 빠르게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없어질 직업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 구글에 보면요, 무인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웨이모라고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완전 무인 주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올해 2019년 내에 완전 무인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운수업에 종사하는 그 수없이 많은 분들 점차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통업,
캐셔, 안내원, 점원 이런 것들은 모두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대체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물류업도 그렇고요. 건설 노동자,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단순 조립 업무는 모두 기계에서 대체될 거라는 거죠. 이미 대체되고 있고요. 이 CD기도 어쩌면 얼마 뒤에는 역사 속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금융 거래를 CD기를 굳이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다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네, 우리가 은행 가면 은행의 그 창구에 점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입출금을 다 했었죠. 근데 지금 이게 그 업무를 거의 다 하다 보니 예전에 그 은행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이 금융 쪽에서도 이 기계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빠르게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게 뭐죠? 네, 무인 주문기입니다. 이게 나타나면서 이제 뭐 알바생들 또 앞에서 주문을 받았던 그런 직원들의 일자리가 이거에 의해서 지금 다 빠르게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네, 기억나시죠? 저도 이렇게 항상 줄을 서서 지하철을 탈 때 표를 끊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산하고 이런 분들, 그죠? 어떻게 됐죠? 네, 다 일자리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에 의해서 무인 발급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 무인 발급기도 안 쓰죠.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또 카드로 통과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무인 발급기도 거의 이제 쓰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우리 일자리들이 이렇게 없어져 가는 것들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6년도에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군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업무직, 또 반복직, 또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이런 직업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자동화 대체율이 낮은 직업군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작가, 관련 전문직, 애니메이터. 앞으로 기계에 의해서 대체율이 낮은 직업군들은 대체로 창조적인 직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기는 그 알바몬하고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문가가 아닌 그 알바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앞으로 어떤 직업군들이 사라질 것 같고 어떤 직업군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가에 대해서를 물어봤는데요. 여기도 보면 사라질 직업들 1위가 번역가래요. 이미 우린 구글을 통해서 전 세계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가가 이제 필요 없어져 가는 거죠. 캐셔, 격리, 공장 근로자, 비서.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살아남을 직업은 2위가 이제 작가, 뭐 영화 감독, 화가, 조각가. 역시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런 4차 산업 시대에도. 네, 4차 산업 시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오너들은요, 직원을 뽑을 때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대체할 기계를 선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사업을 어떤 장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년에 후년에 멀지 않은 날에 그런 기계에 의해서 또 자동화 AI에 의해서 내가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넉넉히 바라볼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4차 산업시대에 내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가 있으신가요? 아까 보시면 사라져가는 직업군도 있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군도 있죠.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2위가 뭐였죠? 네, 작가였습니다. 작가는 뭐죠? 창조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군, 이것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는 1인 지식기업을 추천드립니다. 1인 지식기업은 내 지식을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직업군들이에요. 기계화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군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인 지식기업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작가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유튜버들도 1인 지식기업군들이죠. 이렇게 창조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대안이 없으시다고 하면 1인 지식기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4차 산업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숨이 나오시죠? 나도 저렇게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가 되면 어떡하지? 정말 이게 빠르게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1인 지식기업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막막하시죠? 저게 뭐야? 나도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1인 지식기업이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유튜버도 1인 지식기업이에요. 책을 쓰는 작가도 1인 지식기업이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모든 그런 직업군들은 1인 지식기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 노하우,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 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책 2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도 1인 지식기업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1, 2년 안에 이를 통해서 충분히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책 2권은요. 첫 번째, 내가 찾은 평생 직업 인포플래너이고요. 또 하나는 백만장자 메신저입니다. 자, 이 책 2권은 모두 1인 지식기업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2권을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차 산업시대, 여러분들의 그 대안을 이 책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의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빠르게 변화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판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 판이 바뀌면서 내 직업, 내 삶을 기계에서 뺏겨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사람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기계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없어져가는 직업군, 또 앞으로 없어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업군, 4차 산업시대에 어떤 거가 있었죠? 네, 창조적인 직업군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 대안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1인 지식기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책 2권도 읽어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1인 지식기업을 준비한 걸 넘어서 내가 여기에 전문가가 돼서 돈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